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 회고록을 며칠 있으면 출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6.15 선언은 빈 종이다. 이렇게 김정일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6.15 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발언을 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2012년 대선과 대선 이후 6개월까지 계속 쟁점화가 됐을 때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문을 공개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 문제는 김정일이 이 발언을 왜 했느냐, 이 발언을 하면서 우리 합의문이라든지 정상선언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서해 군사분계선인 NLL 문제 하나만 확실하게 종식시켜서 적대적 관계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김정일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NLL만 폐기를 하자, 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NLL부터 하자. 예.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정황을 쏙 빼놓고 6.15 공동선언이 빈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회고록에 집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제가 어제, 바로 이 소식이 어제 아침에 전해졌는데 오전 일찍부터 오전 10시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의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아침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대체 김만복 전 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요. 그 자리에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항의 전화도 걸려오고 굉장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김만복 전 원장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건지 본인이 직접 다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 이행이 중요하다. 근데 새롭게 또 만들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타까움. 그리고 이행이 돼야 된다는 강조. 의미가 크죠. 자, 일단 말을 한번 해놓고 파장이 일면은 그걸 또 이렇게 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잘 덮어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박지원 의원 어제 통화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SNS에 글도 올려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 6.15 남북 정상 선언이 이뤄진, 그러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진 실질적인 마크 주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법했죠. 예. 네, 그리고 김대중계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대북송금 특검, 정상회담 거부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가 임기 말에 14선언으로 복원시켰다.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모두가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왜 지금 순간 6.15와 DJ를 폄훼하는 사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세력이 박지원 의원 같은 DJ계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공천 배제도 했고 지금 자꾸 나가라고 지금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그런 또 다른 결의 지금 정황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DJ계와 친노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극을 또 했다, 비노계를. 이걸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혀 적절하지 않죠. 전혀요? 예.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다 공개된 내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인터뷰나 또 이 저서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은 이 중에 저거 공개된 적이 없는 얘기인데 그 회담 자체의 그 준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나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국정원 내부의 자료집을 만들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본인이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국정원법 자체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책을 쓰거나 공개적으로 출판을 하거나 할 때 현직 국정원장의
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냐를 본인 생각으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정원의 가장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실을 모를 턱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은근히 자신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현재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든 간에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저 부분은 분명히 국정원장을 지낸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는 뭐 박성훈 논설인 정리를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처벌을 받는 건지 이런 네. 것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만약에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17조 위반이라고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10년 이하의 예. 징역이요. 법정형은 그렇습니다. 근데 2랑 보시면 직원은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 누설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직원 17조에서 저 직원은 원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박성훈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누설한 이 내용들이 과연 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 가치가 있는 거냐,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요. 만약 기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어떤 출판물을 출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야 그거는 지금 현직 직원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원장의 허가를 받는 거지 퇴직 원장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지 기소가 예. 가능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법리를 떠나서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품격 있는 처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 아마 007 보셔서 많이 알겠지만 재임 중의 신원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 전직 수장이 회고록을 썼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만복 전 원장 참 어떻게 보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본인 스스로가 공개해서 논란을 부르는 것,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심하게 해봤고요. 이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퇴임을 하고도 1년 동안은 외국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이 국정원의 그 국가 위상 그리고 역할을 고려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처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정상회담 당시,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과 악수를 하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모습인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진 때문에 굽실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당시에 꽃꽃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장수 전 장관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이 느꼈을 텐데 쉽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비밀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정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본인이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